자, 이번에는 새로운 파트를 들어갈 건데 파트 3의 명사와 함께 쓰이는 말인데, 자, 영어 우리가 처음 이렇게 문법 시작하던 시간에 영어라는 언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왼쪽 편에 명사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명사 놓고 이렇게 늘어가는 게 영어 문장을 쓰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늘어놓는 방법, 단어를 늘어놓는 법칙을 문법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하나 배운 거냐면 그 중에서 여기 이 자리에 명사를 쓰는 방법을 배웠죠. 자, 그래서 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고, 그 다음에 이 명사의 특징이 뭔지도 봤고, 이 명사가 구가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명사가 절이 되는 경우들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 명사하고 붙어 다니는 말들을 한 가지를 더 배울 건데, 이 명사랑 붙어 다니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명사 앞에다가 놓는 뭘 하나 사용할 수 있냐면 관사 그리고 한정사라고 부르는 놈이 명사 앞에 모양이 나타나요. 첫 시간으로 다시 생각을 한번 돌려봐요. 단어를 늘어놓는 방법이 문법이다, 그죠? 단어를 늘어놓는 방법을 알면 그 나라 말을 읽고 이해하는 게 가능한 거죠. 물론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겠고요. 그냥 단어만 막 이렇게 그냥 불러댈 수는 없으니까 이 단어를 올바르게 배열하는 방식을 알아야 될 건데, 이 단어를 말하는 방법에 명사 앞에다가 관사나 그 다음에 또 뭘 붙이는 게 가능하냐면 형용사를 붙이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명사 뒤로 형용사나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을 붙이는 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요 내용을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관사부터 시작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관사라는 말은, 관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관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관사라는 게 있는데, 이 부정관사는 우리가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나 언이 부정관사이고, 그 다음에 정관사는 더가 되는 거죠. 자, 우리말로 하면 부정관사는 불특정한 뭔가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하나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더는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정관사 더라는 놈은 정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도 알고 나도 딱 알고 있는,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또는 콕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정관사를 사용을 하는데, 실은 이 관사라는 놈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든, 우리말에는 없는, 그래서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관사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새끼는 영어 실력이 되게 없나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어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영역 같기도 해요. 야, 보통 이제 너는 영어가 어디가 어렵니? 라고 얘기하면 관계사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뭐 이렇게 가정법이 어렵습니다. 이러면 저 좀 모질이거든요. 이 얘기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 조금 있는 척하고 대답하려면 뭐가 어렵니? 라고 그러면 저는 관사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걔 좀 있어 보이는 급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사는 해도 사실 너무 어려워서 뭘 써야 되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어려워서 심지어는 뭐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와중에 강사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뭐 좀 궁금한 것도 좀 더 알고 싶고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외국인 강사 한 명을 섭외를 해서 제가 일주일에 이틀씩 과외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왜 이게 남의 나라 말하고 모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좀 이렇게 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TV에 나오는 한국어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외국인들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좀 가소롭죠. 지까짓 게 잘해봤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그 세종대에 있는 호사카 유지라는 교수 아세요? 일본인인데 이제는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어로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인데도 발음이 아직도 불명확하고 가끔씩 문법이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누구죠? 한국에서 10년, 20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한 한국말을 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원어민이냐 아니냐라는 차이는 생각보다 이건 넘을 수 없는 강의 문제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가수 중에 박정현이라는 가수 아세요? 그 사람 원래 미국인이죠.
원래 미국에서 태어나서 20살, 20대 초반까지인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말 거의 못했었어요. 겨우 떠듬떠듬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산 기간이 더 길어졌죠. 오직 한국어로 살고 있고 한국인들하고만 살고 있고, 근데 박정현이라는 가수가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아직도 홀수 짝수가 헷갈린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한국어는 외국어인 거죠. 그래도 여전히 영어가 더 편한. 그래서 그 가수가 영어로 노래 부르면 되게 편안하게 들리는 이유가 모국어로 노래를 하는 거니까. 한국어는 아무래도 부를 때 자기가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원어민이냐 아니냐는 그런 감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전에 비정상회담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잘해도 외국인이죠. 아무리 잘해도 외국인이죠. 그죠? 진짜로 막 10년째 이렇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 이탈리아 친구가 누구야? 알베르토인가? 한국어로 영업을 하는데도 뭐 발음이며 뭐며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하고 그 친구하고 국어시험 보면 누가 이길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민이다 아니다라는 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가해를 부탁했던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하다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관사는 아직도 가끔씩 틀린다. 그다음에 어떤 게 이게 답이니라고 딱 물으면 헷갈리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참 대학 강사였는데,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인들도 상대방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걔네들도 이렇게 걔네들 문화가 남이 듣기 싫어할 만한 소리를 꺼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내가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냐고 두어 번 이렇게 다짐을 하더니, 이게 원어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문제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한국인인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대요. 자기 부인이 한국인인데 미국으로 고등학교 때인가 유학을 와서, 그래서 자기랑 만난 거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 만나서 자기가 계속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에 살 수 없고 한국에 가서 살 수 있으면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국에 결혼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미쳤구나 하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 부인이랑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일상생활은 영어로 안 됩니다. 자기가 한국말을 거의 못해서. 근데 뭐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박사까지 미국에서 받고 온 거니까 한국어를 쓴 기간이나 영어를 쓴 기간이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막 싸우다가 중간에 갑자기 관사를 틀려서 너무 웃기는 말을 내뱉는 바람에 확 웃었다가 싸움이 더 커진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막 승질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상대가 웃어버리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엉뚱하게 웃기는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이거 말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해 잘 안 가는 거잖아요.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과연 될까? 야, 거기 open a door이라고 하면 창문 아무거나 하나 열면 되죠. 정해지지 않은 거 하나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친구한테 open the door이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또는 open the window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창문인지 모르겠으면 what window하고 물어봐야 돼요. open the window라고 하면 이미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냐면, 그 창문, 우리말로도 그 창문 열어 그러면 어떤 창문인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더라는 말을 쓰면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간에 그것은 서로 알고 있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을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정관사, 정관사는 수능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래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만. 근데 영어 공부하면서 예를 얘기 안 하고 가는 것도 너무 웃겨서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고 갈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뭐라고 할까? 내 여자친구가 말이에요. My girlfriend has beautiful eye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 외국인 입장에서 들으면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안 웃기세요? 그래서 한국인인 거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한 눈만 예쁜데 한쪽 눈이 세로로 생겼거나, 어떤 느낌이냐면 내 여친이 눈 하나는 예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아니면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눈이 그냥 가운데 하나 있거나, 그런데 그 눈이 이쁘거나, 이런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말이니까
둘이서 승질내서 싸움하다가 이런 말이 확 튀어나오거나 이러면 되게 웃길 수 있는 거죠. 야, 만약에요,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엄마가 안 보이거든요. Where's your mother? 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야, 엄니 어디냐? 라고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she's in the kitchen. 이라고 얘기하면 얘도 굉장히 웃기죠. 왜 웃길까? 왜 이상한 말이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부엌인지 알 수 없어요. 엄니요? 어딘가 부엌에 있겠죠? 엄니 부엌에 있어요 라는 얘기는 자기 집 부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부엌은 엄니 부엌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부엌은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서로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를 써야 되는데 어를 쓰게 되면 어머니는 항상 어디선가 부엌에 계시는데 글쎄요, 어느 집 부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부엌에 있겠죠? 느낌이 오세요? 어머니 직업이 가사도우미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를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제가 그 얘기 했었죠. dog is라고 이렇게 쓰면 dog is faithful, 이게 성문종합영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그래요, 이게 종족 대표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는 적혀 있지만 the dog도 되고 그 다음에 dogs are이라고 쓰는 것도 되고 셋 다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미국인들은 전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개가 되게 충성스럽던데, 두 번째는요, 그 개 그거 되게 충성스럽던데, 누가 들어도 그렇게 들리는 거여서 이렇게 들으면 the dog라고 what dog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dogs are이라고 써야 된다고 그랬죠. 단수형 단독 사용하는 걸 할 수 없죠. 셀 수 있는 명사니까. 그래서 그냥 dog라고 하면 뭐 된다고 그랬죠? 개고기 된다고 그랬잖아요. I love dog라고 하면 그래서 개를 사랑합니다, 개를 좋아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개고기 좋아해요, 그런 얘기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우리말하고 다르게 영어는 이런 관사 하나를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듣기 불편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에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려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영어 공부하실 때는 예전에 이재성이었나? 그런 영어 강사분이 한 분 계세요. 일명 소리 영어라고 부르는 분인데 그분은 어쩌다 제가 강의를 듣게 됐더니 왜 영어 강사가 됐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업할 적에 계약서를 쓰는데 그냥 전문 번역가한테 맡겨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그 돈 아끼려고 자기가 직접 작성하다가 관사 하나를 틀리는 바람에 20억을 물어내고 파산했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뜻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I met a boy라고 하면 내가 남자의 아내를 만났어 라는 말이 되는데 I met the boy를 쓰면 내가 걔 만났거든?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이게 더가 붙느냐 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이 대학에 가시거든 이 부정관사 정관사를 정확하게 읽는 건 꼭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뭐 추천해줘도 안 볼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서 보세요. 고품격 영어 칼럼이라는 책에 보면 관사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쉬운 영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관사, 부정관사, 정관사는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요. 6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한정사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하나는 좀 짚어놓고 가고, 그리고 문법이라는 건 그래서 무작정 외울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정사라는 건 글자 그대로 한정한다라는 얘기인데 오늘부터 이제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한정한다라는 말은 극이애로 국한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정사라는 말을 붙이면 한정사는 문법적으로는 형용사가 되는데요. 문법적으로는 형용사가 되는데 얘는 뒤에 나오는 이 명사만을 한정해서 얘를 딱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을 한정사라고 그래요. 자, 아까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는 이거 설명 기억나죠?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형에 뭐가 안 되죠? 단수형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 안 됩니다. 자, 단수형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단수형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정사 중 하나와 함께 사용해야 되죠. 자, 한정사 중 하나와 함께 사용하는데 단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한정사라는 놈은 한정사는 둘을 겹쳐 쓸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로 써놓으면 말이 더 어렵고 더 이상해요. 그래서 실제로 문장의 예를 가지고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수형은 단독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물이 인간에게 아주 유용하거든요 라고 할 때 what is useful 괜찮다고요. 물은 셀 수 없으니까. 셀 수 없는 명사 설명 기억나죠? 얘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놈들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커피도 셀 수 없고 설탕도 셀 수 없었죠. 기억 안 나세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상위 개념의 명사 셀 수 없었죠. 100원짜리 세고 1000원짜리 세고 만원짜리 세는데 뭐는 못 세더라? 돈은 못 셌죠. 볼펜 세고 지우개 세는데 문구류 못 세요. 총 세고 칼 세는데 무기류 세지 못해요. 책상 세고 의자 세는데 가구 세지 못해요. 상위 개념의 명사는 셀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밖에 없는 것. 딱 세상에 하나만 있는 거, 원규 세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세지 못해요. 지구상에는 대한민국들이 많아, 뭐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셀 수 없어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흔히 물질 명사라고 부르는 놈들 세지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릇을 셌죠. 그리고 그 그릇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거 아니라던 설명 기억나세요? 근데 맨날 우리가 이거 너무 답을 정해놓고 배우거든요. 빵도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빵 셀 때는 여기를 세는데요. 그래서 뭘 쓴다고 배우셨어요, 여러분? 빵도 어떤 모양에 따라서 슬라이스가 될 수도 있고 피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빵 덩어리가 되면 러프가 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한 가지로 국한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커피 앞에 디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커피를 접시에 핥아먹는 사람들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디쉬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그랬죠. 얘는 특징이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술 먹고 토해놓은 것도 셀 수 없겠다고 그죠. 지저분한 얘기하면 잠이라도 깰까 봐. 그 다음에 안 보이고 못 만지는 거 셀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뭘 못하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단수형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셀 수 있는 놈들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책이라는 건 아주 유용합니다 라고 할 때 book is useful 같은 이런 말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얘네는 아예 책이라는 놈들은 아주 유용하거든요 라고 이렇게 복수형을 이용하는 게 가장 권할만 하고요. 이거 말고 한정사라는 놈을 붙이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올바른 표현이 되는데 이 한정사 각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말들이 되어버리죠. 그 한정사는 6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몇 가지들을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뒀는데 그 중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한정사라고 하면 어나 언이나 더나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격 그 다음에 this나 that 같은 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아니다 지난 앞에 잠깐 나왔던 some, any 이런 말들도 한정사에 해당이 되는데 이 한정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셀 수 있는 명사들은 한정사 중에 하나와 함께 사용해야 되지만 둘을 겹쳐 쓸 수는 없어요. 두 개가 연속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볼까요? 친구를 소개합니다. 걔가 내 친구인데요. 뭐라고 쓰냐면 집에 데리고 가서 얘가 this is he라고 쓸게요. 그냥 얘가 내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라고 쓸 때 he is my friend 라고 쓰면 얘는 틀린 말이 돼요. 왜 틀린 말이 될까? 뭘 연속해서 썼나? 한정사를 연속해서 두 개 썼죠. 한정사는 이렇게 두 개를 겹쳐 쓰면 틀려요. 그래서 얘를 하나로 바꿔야겠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he is a friend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of my friends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쓰면 이번에는 문장은 올바르게 만들어졌네요. 걔가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말로도 해보면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하나의 마침표현에 같은 명사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상하게 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앞에 이미 friend라는 명사가 사용이 됐으니까 뒤에 있는 friends라는 명사를 쓰지 말고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말로 바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네요. 명사를 대신 받는 말,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대명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대명사를 쓸 거냐면 앞에 소유격하고 명사가 합쳐지면 소유격과 명사가 합쳐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my friends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mine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선가 들어본 표현이 보일 건데 a friend of mine이라고 해놓고 이중소유격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사, of 소유대명사라고 쓰는 걸 이중소유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문법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런 말을 외우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온 건지를 아는 걸 보시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장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저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라는 이런 말을 써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지금 나왔던 그 뭐가 되는 거냐면 학생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막 여기저기서 좋으니까 나도 재미없어 못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중소유격이라고 부르면 예를 놓고 이중소유격이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사 그 다음에 of 소유대명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써놓고 얘를 이 말이 이중소유격이라고 한다라는 걸 아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얘가 왜 쓰는 거고 언제 쓰는 건지를 알아야 하는 거지 이런 형태를 이중소유격이라고 부른다라는 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 원래 그 다음에 소유격을 쓰고요. 소유격 명사라고 쓰는 건 영어에서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왜? 그 한정사를 겹쳐 쓸 수 없어서 그래서 명사로 먼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쓰는 거냐면 소유대명사로 두 개를 끊어내면 이런 말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것도 이중소유격이라는 말을 붙인 건데 얘가 이중소유격이라는 말이 붙게 된 건 뭐가 됐냐면 여기에도 소유격이 있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소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of가 있다고 이름을 소유격, 그 이중소유격으로 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 11번, 12번 문장에 보시면 69페이지 11번, 12번 문장에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외적으로 다른 한정사와 연속해서 써도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all, both, have, double이 되는데 얘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기왕이면 이렇게 좀 봐두시면 all, my나 both, the 같은 이런 말들이 사용되는 건 얘는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하지 맙시다.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여기 all하고 both하고 have하고 double 같은 경우는 뒤에 더나 소유격을 붙여서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10번 예문으로 9번 예문으로 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문장을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쓸 수 없어서 나타나는 게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만 알아둡시다. 그래서 her 같은 이런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떤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냐면 he is a big fan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냐면 of hers라고 이렇게 소유대명사로 바꿔서 쓰는 그래서 읽을 때 얘를 보고
그 팬들 중에 한 명이에요 라고만 해석해서 읽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사하고 한정사는 좀 많이 어렵기도 한데 실제로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될 말은 아니어서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